아마존 열대우림은 지구상에 알려진 모든 생물종의 약 10분의 1을 품고 있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아이스패단 1헥타르만 살펴보되오라도 지구상의 다른 거대한 지역 전체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식물 다양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자연의 보고를 넘어 수백 년 동안 이 깊은 숲속을 자신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집으로 삼아 살아온 특별한 공동체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현대적인 병원도 없었고 주변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나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 신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마치 위대한 승리처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이와연 그들이 지닌 생존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에서 외부와 가장 철저하게 단절된 채 살아가는 아마존에 고립된 부족들과 그들이 지켜온 놀랍고도 경이로운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남부에서 브라질 북부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진 아마존 열대우림의 깊은 중심부에는 아마존 원주민 공동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야노마미 부족의 영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 3만 5천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진 이들은 여전히 외부 세계와 철저히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노마미족은 숲에서 구한 나무와 야자수 잎을 엮어 만든 샤보노라는 이름의 거대한 원형 공동 가옥에서 함께 모여 생활합니다. 여러 가족이 문이나 분리된 방조차 없는 하나의 커다란 지붕 아래에서 모든 공간을 공유합니다. 이들에게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나 관습을 넘어 아주 작은 분리조차도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험난한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야노마미 부족의 여성들은 종종 숲속의 다양한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안료를 사용하여 피부에 붉은색 선을 화려하게 그려넣고 코와 입술에는 얇은 나뭇가지를 통과시키는 독특한 장식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무척 이색적이어서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속해 있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바나나와 카사바, 그리고 옥수수 등을 직접 재배하며 동시에 사냥과 낚시 채집 활동을 병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야노마미 부족에게 아마존의 숲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식량 창고의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많은 정령들이 머무는 신성한 거처이자 자신들의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다고 믿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힘들이 존재하는 경외의 공간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척박한 환경에 숨어있는 가장 커다란 위협 중 하나는 바로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학이명으로 이유넥테스 무리누스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몸 길이는 무려 6m를 훌쩍 넘을 수 있고 무게는 122kg 이상 나갈 수 있으며 먹잇감을 제압하는데 어떠한 맹독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냥감이 숨을 쉴 때마다 몸을 더욱 강하게 조여 숨통을 끊어버릴 뿐입니다. 그린 아나콘다 외에도 아이 거대한 강 유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비늘을 가진 민물고기인 피라루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이 물고기는 길이가 5m 이상 자라고 무게가 194kg에 육박할 수 있으며 숨을 쉬기 위해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만 하는 아주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이 물고기를 완벽한 사냥감으로 만듭니다. 게어대한 피라루크는 작은 배를 단숨에 뒤집어 버릴 만큼 격렬하게 요동칠 수 있지만 일단 사냥에 성공하면 그 고기는 사냥꾼 한 사람만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각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공동체 전체에 골고루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부주의하게 강물 속으로 성급히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수면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숲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사방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사라져버리는 불길한 순간조차 결코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알아차립니다. 왜냐 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이 험난한 자연의 세계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이 결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해엄은 대가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매우 조용하면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던 가장 끔찍한 공포는 어두운 물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단뱀이나 작은 배를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거대한 물고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야노마미 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크고 심각한 위협은 더 이상 숲속을 배회하는 야생동물들이 아닙니다. 그 위협의 정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채굴업자들이 그들의 신성한 영토를 무자비하게 침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끔찍한 폭력과
치명적인 전염병, 그리고 강물을 오염시키는 수은 중독이라는 재앙을 고스란히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만 해운 야노마미 공동체들이 이러한 불법 금채굴 작업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극심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야노마미 부족은 여전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들의 소중한 땅을 굳건하게 지켜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오랜 역사상 지금처럼 위태롭고 절망적인 시기에 직면한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와이냐 하면 지금 그들을 노리는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침략자는 더 이상 깊은 물속을 기어다니거나 어두운 밀림 속에 몸을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기계 장비와 막대한 자본, 그리고 끝없는 탐욕으로 무장한 채 당당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라주의 남쪽 지역에는 외부의 무분별한 침략과 간섭에 맞서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저항한 끝에 아마존 열대우림의 방대하고 비교적 온전한 구역을 훌륭하게 보호해낸 것으로 매우 유명한 원주민 공동체인 카야포 부족의 영토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야포 부족의 마을들은 일반적으로 커다란 공동 마당을 중심에 두고 그 주변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을의 모든 중요한 의식이나 다 함께 모이는 회의, 그리고 부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결정들이 바로 이곳 중앙마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의 세원은 언제나 공동체의 이익과 화합이 모든 일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며 부족민 각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명확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카야포 부족의 아름다운 문화는 숲이라는 거대한 자연과 아주 깊고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몸에 그리는 독특한 그림이나 화려한 기스털 장식, 그리고 입술과 귀를 뚫어 만드는 장신구 및 구슬 공예품들은 단순히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부족민의 뚜렷한 정체성과 그동안 겪어온 삶의 경험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강렬한 소속감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질병과 해충,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수많은 위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신체와 관련된 이들의 전통적인 지식 대부분은 생존과 직결된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생물종 중 하나는 바로 블랙 카이만 악어입니다. 멜라노스쿠세우니 게르라는 학명을 가진 이 거대한 포식자는 몸길이가 3m를 훌쩍 넘을 수 있고 몸무게는 자그마치 370kg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 대울이 가장 무섭고 위협적인 시간대는 시야가 차단되는 어두운 밤이나 암케스 카이만 악어가 자신의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극도로 예민해지는 번식기입니다. 유도한 물속에는 블랙 피라냐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세라살무세우 롬부스라고 불리는 이 무서운 물고기들은 가위처럼 아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물이 얕아지거나 물고기 개체수가 너무 밀집되어 있을 때 또는 물속에 피 냄새가 퍼지거나 물살이 유독 거센 상황에서는 그 위험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물이 마르는 건기가 오면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식수원을 다른 곳으로 바꾸며 만약 몸에 벌어진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강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피합니다. 카야포 부족민들은 거대한 숲, 그리고 굽이치는 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매우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활과 화살을 이용하여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과 흙에 남겨진 미세한 동물의 발자국을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물살의 흐름을 관찰하여 강의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심지어는 복잡한 이론 따위가 없어도 본능적으로 사냥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들은 책을 통해 머리로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뒤를 매일같이 쫓아다니며 몸소 부딪혀 얻어낸 값진 지혜입니다. 하지만 카야포 부족을 그토록 두렵고 강인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비단 그들의 뛰어난 생존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꺾이지 않는 불굴의 투지입니다. 이데울은 자신들의 땅을 지켜내고자 하는 토지 수호 의지가 매우 강렬한 공동체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바로 이러한 확고한 신념 덕분에 다른 수많은 부족 공동체들이 외부의 거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영토가 축소되거나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들은 꿋꿋하게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카야포 부족의 여성들 역시 결코 고립되거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배의 노를 젓고 울창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 식량을 채집하며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고 중요한 전통 의식을 손수 준비하는 등 공동체의 다양한 일상생활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합니다. 아이들 또한 아주 어릴 적부터 이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일손을 도우며 거대한 숲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며 성장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카야포 부족은 현대 문명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을 안에서는 나무로 깎아 만든 전통 배와 현대식 모터보트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오래된 전통 의식들이 전기나 텔레비전, 그리고 전화기와 같은 현대 기술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에 의해 억지로 현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핵심 가치와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면서도 바깥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카야포 부족에게 닥친 가장 거대한 위협은 더 이상 무서운 야생 동물이나 거친 밀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숲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삼림 벌채와 불법적인 벌목 행위, 그리고 그들의 소중한 영토를 호시탐탐 노리고 들어오는 끊임없는 경제적 압박입니다. 바로 이것들이 그들이 현재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진짜 현실의 전투들입니다. 카야포 부족이 진정으로 특별하고 위대한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아마존 열대우림에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동부의 아마존에 위치한 마란양주에는 에와 구아자라는 이름의 부족 공동체가 살고 있으며, 이들은 현재 지구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원주민 집단 중 가장 취약하고 위태로운 그룹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이 부족의 전체 인구수는 너무나도 적어서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전염병이 돌거나 끔찍한 산불이 발생하거나 또는 외부의 작은 침략만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존폐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와구아자 부족민들은 오로지 사냥과 채집 활동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특정한 토지에 얽매이지 않으며 한 장소에 오래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이데울은 거대한 숲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들에게 이동기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생존을 이어나가기 위한 절대적인 방식입니다. 그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길고 겨대한 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원숭이나 멧돼지, 그리고 새를 비롯한 수많은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와 구아자 부족을 가장 놀랍고 경이롭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지닌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생명들을 대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어미를 잃고 고아가 된 아기 원숭이들을 마을로 데려와 직접 정성껏 키웁니다. 심지어 부족의 여성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 것과 똑같이 그 동물들에게도 직접 모유를 수유하며 그들이 다시 울창한 숲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이데울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인간과 대자연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속한 현대 세계가 인식하는 것만큼 그토록 날카롭고 매정하게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이와 구아자 부족의 여성들은 공동체 내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먹일 식량을 부지런히 채집하며 공동체와 함께 거친 숲을 끝없이 가로질러 나아가면서 이토록 가혹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생명의 리듬을 아름답게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시구축하고 습한 아마존의 숲은 동시에 아주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위험들을 그늘진 곳에 숨기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브라질 내에서도 악명 높은 맹독성 생물인 포느트리아 거미입니다. 아이게오미는 썩어가는 낡은 나무 껍질이나 바위 틈, 그리고 축축하게 젖은 낙엽 더미처럼 사람들이 이동 중에 무심코 손을 대기 쉬운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무에온과 로브테어 위협을 느꼈을 때 이 거미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응하며 어떠한 경고 신호조차 없이 즉각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근처에 마땅한 의료시설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깊은 밀림 속에서 이 무서운 거미에게 물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만큼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와 구아자 부족 사람들에게 닥친 가장 크고 절망적인 위험은 작고 치명적인 독거미나 사나운 야생 동물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며 사라져가는 숲 그 자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울창했던 숲이 하나둘씩 무참히 베어질 때 그곳에 살던 야생 동물들은 점차 희귀해지고 그 결과 부족민들을 먹여 살리던 귀중한 식량 공급원도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맙니다. 숲속으로나 잇대온 오래도엔 길들이 무참히 파괴될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아와구아자 부족 사람들에게 숲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저 물리적인 거처인 집을 잃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과 아이들을 양육하던 따뜻한 방식, 그리고 사냥하고 이동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유지해오던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한꺼번에 통째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씨그량을 얻기 위해
자신의 가족들이 사냥했던 동물의 고아가 된 새끼를 거두어 친자식처럼 보살피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모순으로 느껴지시나요? 마체스 부족은 페루와 브라질의 국경을 길게 가로지르는 광활하고 끝없는 강 유역을 따라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을들은 서로 아주 멀리 아득하게 흩어져 있어서 어떤 곳은 통나무를 정교하게 깎아 만든 좁은 카누를 타고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오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토록 짚이고 고요한 밀림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국가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국경선이라는 개념은 거대한 숲과 굽이치는 강물이 만들어내는 자연 본연의 위대한 삶의 리듬에 비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조차 갖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이 지역의 강물은 물속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전류를 방출할 수 있는 거대한 전기뱀장어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엘렉트로포루스 바리이라는 학명을 가진 무서운 종이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기어대한 전기뱀장어는 몸 길이가 무려 1m를 훌쩍 넘게 자라날 수 있고 몸무게는 자그마치 122kg 이상 나갈 수 있으며 깊은 물속에서 무려 280볼트가 넘는 강력한 전기를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두려운 점은 단순히 전기에 감전되는 그 순간의 극심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감전된 사람이 순간적으로 끔찍한 근육 경련을 일으켜 물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익사할 수 있다는 잔혹한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체스 부족 사람들은 강물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숨을 죽이고 극도로 조심하며 특히 수심이 얕은 곳이나 진흙이 끈적하게 깔린 강둑 주변, 그리고 물밑에 어지럽게 가라앉은 커다란 나무 기둥 근처에서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 또한 그들은 아주 날카롭고 뾰족한 톱니 같은 이빨을 가진 피라냐들과도 이 생명의 물줄기를 아슬아슬하게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강물의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지는 건기가 찾아오면 좁아진 공간에 물고기들이 더욱 빽빽하게 밀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무서운 포식자들의 공격을 받을 위험성도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체스 부족 사람들은 절대로 강물 속에서 직접 물고기의 내장을 손질하지 않으며 몸에 피가 나는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고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고인물에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독특하고 지혜로운 그들만의 전통 낚시 방법도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르바스코라는 식물의 독특한 뿌리를 잘게 지식이고 육깬 다음 아주 좁은 강줄기에 살짝 풀어서 물고기들을 일시적으로 기절시켜 수면 위로 둥둥 떠오르게 만드는 영리한 방식입니다. 이 특별한 방법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올바르게만 사용된다면 주변 생태계의 건강한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도 부족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생존의 지혜가 되어줍니다. 마체스 부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아주 독보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언어 체계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이데울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때 자신이 전달하는 그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즉 자신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인지, 아니면 숲에 남겨진 미세한 흔적들을 보고 이성적으로 추론해낸 것인지, 혹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우연히 전해 들은 소문인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밝혀서 말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자칫하면 곧바로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는 이 깊고 험난한 열대우림 속에서 이토록 정확하고 투명하게 말하는 방식은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곳은 콜롬비아와 페루, 그리고 브라질의 국경이 맞닿아 있는 드넓은 지역을 따라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아마존 최대 규모의 원주민 공동체 중 하나인 티쿠나 부족의 소중한 고향입니다. 이들에게 끝에 없이 펼쳐진 거대한 강물은 국가가 규정한 국경이라는 무의미한 경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이며 이들의 모든 삶의 발자취는 강물에 굽이치는 거대한 흐름을 따라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마그타란의 은, 또 다른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널리 알려진 티쿠나 부족은 몸에 정성껏 새기는 화려하고 정교한 그림들과 독창적인 문양들,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전통 의식용 가면들로 세상에 매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데울이 일상적으로 치르는 수많은 의식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펠라손이라는 이름의 소녀들의 성인식인데, 이때 공동체 전체가 나무 껍질로 만든 신성한 가면을 직접 얼굴에 쓰고 밀랍을 바르며 흥겨운 음악과 역동적인 춤을 통해
한 아이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다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고 영광스럽게 기념합니다. 아이 지역을 장엄하게 가로지르는 아마존 강은 폭이 거의 3km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광활합니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우기와 물이 바짝 마르는 건기 사이에 엄청난 수위 차이는 무려 10m를 훌쩍 넘을 정도로 극심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수위의 잦은 변화는 강둑의 구부러진 모양과 강바닥의 지형, 그리고 물속에 어둡게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렇듯 변화무쌍한 강물 속에서 티쿠나 부족 사람들이 유독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생물 중 하나는 바로 맹독을 품고 있는 아마존 노랑가오리입니다. 알가오리는 주로 강바닥의 부드러운 모래 속에 자신의 평평한 몸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어서 사람의 육안으로는 거의 발견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강물을 건너다 실수로 이 가오리를 밟기라도 한다면 가오리는 즉각적으로 맹독을 품은 날카로운 꼬리가시로 사람의 발을 깊숙이 찌르며 몇 시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현대적인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 도착하려면 며칠 동안이나 꼬박 배를 타고 나가야만 하는 이 외진 곳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생사가 걸린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티쿠나 부족 사람들은 이 무서운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강물을 무조건 멀리하는 대신 오히려 강물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고 적응하는 아주 현명한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들은 물속을 걸어서 건널 때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그들은 평소 땅 위를 걷는 것처럼 뚜벅뚜벅 발걸음을 옮기는 대신 발을 강바닥에 아주 가볍게 밀착시키고 질질 끌면서 걸어감으로써 물속에 지속적인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모라의 속에 랑가오리가 스매어 있다면 그들은 다가오는 이 진동을 미리 감지하고 사람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재빨리 다른 곳으로 헤엄쳐 도망가게 됩니다. 단지 기어디는 방식을 아주 조금 현명하게 바꾼 것뿐이지만 이 작은 생존의 지혜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완벽하게 예방해주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티쿠나 부족 사람들은 눈앞에 흐르는 거대한 강을 그저 조각조각 분리된 단순한 물줄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강은 그 자체로 거대하게 살아 숨쉬며 모든 생명을 품어주는 하나의 완벽한 생명 시스템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떤 나무의 열매가 강물로 떨어져 물고기들의 배불리 먹이는 훌륭한 식량이 되는지 명확히 알고 있으며 강물에 오르내리는 리듬이 물고기 떼의 이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연 속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을 자신들의 깊은 영적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짓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예시가 바로 보토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분홍 돌고래입니다. 만약 앞에서 살펴본 티쿠나 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은 때로는 어두운 진흙 아래에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서늘한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제 만나볼 야과 부족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낯선 두려움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만지고 목을 축이는 그 맑고 평범한 물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약과 부족은 페루의 아마존 북서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광활한 아마존 강과 나포강, 그리고 푸투마요 강을 따라 길게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데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역사 속으로 거의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고대 어족의 마지막 남은 위대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독특하고 신비롭습니다. 이데울이 아이비 밖으로 내뱉는 모든 문장들은 마치 아주 오래전 영원히 사라져버린 잊힌 고대 세계의 아련한 메아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줍니다. 야과 부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만의 매우 독창적이고 눈에 띄는 화려한 겉모습으로 숲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직접 구한 천연식물 색소로 온몸을 정성껏 화려하게 장식하고 거친 숲에 튼튼한 섬유를 엮어 만든 옷을 입으며 다채로운 새의 깃털과 단단한 씨앗들, 그리고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과 뼈를 이용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수만 해온 옛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길고 곧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고 야자수 잎의 섬유로 섬세하게 엮은 잎사귀 옷을 입은 야과 부족 남성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 모습은 매우 섬세하고 연약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몹시 거칠고 야생적이어서 마치 거대한 숲 그 자체와 하나로 완벽하게 동화된 듯한 신비로운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영토 곳곳에는 코차라고 불리는 둥글고 거대한 고인 물웅덩이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아주 오래된 강줄기들이 갈라지고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웅덩이들입니다.
물가에 세워서 가만히 수면을 바라보면 물의 표면은 마치 매끄럽게 닦아놓은 거울처럼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고요함의 이면에는 외부인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많은 위험들이 물 밑바닥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한 물웅덩기들은 야과 부족 사람들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낚시 자원이자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귀중한 젖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세어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끔찍하게 각인된 이름 중 하나는 바로 칸디루라는 아주 작고 몸이 거의 투명한 기생성 맥입니다. 아이시엄득한 생물은 주로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물고기들의 아가미 속으로 쏜살같이 파고 들어가 피를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지독한 녀석입니다. 칸디루를 둘러싼 무섭고 소름 돋는 괴담들은 셀 수 없이 많으며 이 생물은 거의 아마존을 대표하는 살아있는 공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물에 들어갔다가 이 물고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끔찍한 피해를 입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지만 아주 작은 위험조차도 곧바로 생명과 직결되는 약과 부족 사람들에게는 그 아주 미미한 가능성조차도 삶에서 철저하게 피해야만 하는 가장 엄격하고 단호한 규칙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근원인 물과 관련하여 아주 명확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철저한 생활 규칙들을 일상 속에 확립해 두었습니다. 몸을 씻고 땀을 닦아내야 하는 곳과 가볍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조용히 낚시를 해야 하는 곳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여 수역을 나누어 사용합니다. 생명의 수원을 함부로 오염시키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생 관리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중대하고 신성한 문제입니다. 울창한 숲과 굽이치는 강물 사이에서 무사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의 거대한 힘을 겸허하게 존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야과 부족 사람들은 또한 입으로 길게 입김을 불어서 뾰족한 화살을 쏘는 독침술 사냥 기법의 달인들로도 널리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2m가 훌쩍 넘는 이 기다란 사냥용과는 아주 작은 크기의 다트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정확도로 멀리 있는 사냥감에게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 작고 뾰족한 화살촉의 끝에는 깊은 숲속 식물에서 은밀하게 추출한 큐라레라는 치명적인 독이 듬뿍 발라져 있는데 이 독은 사냥감의 근육을 순식간에 완전히 마비시키는 끔찍하고 놀라운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사실은 이 치명적인 큐랄의 독으로 사냥한 짐승의 고기라도 불에 푹 익혀서 조리하면 인간이 아무런 건강상 문제 없이 아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아이 깊고 어두운 밀림 속에서만 원주민들에 의해 은밀하게 사용되었던 이 신비로운 독은 훗날 현대의학계로 넘어가 수술에 사용되는 일부 마취제들의 아주 중요한 기초 성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약과 부족 사람들의 생각 속에 질병이라는 끔찍한 고통은 반드시 인간의 육체적인 결함이나 바이러스 감염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콰도르의 동부 아마존 아주 깊은 곳에는 우아오라니 부족 사람들의 오랜 역사와 영혼이 깃든 고향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유의 언어에서 우아오란이라는 단어는 아주 단순하게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며 외부에서 찾아온 낯선 사람들은 코워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다네오의 뚜렷한 명칭 구분은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하고 단호한 심리적 경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작고 평화로운 숲속 세계와 바깥의 시끄럽고 탐욕스러운 외부 세계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섞인 적이 없었음을 이 작은 단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아오라니 부족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최상위 포식자인 거대한 제규어들이 우글거리는 빽빽하고 거친 숲의 한가운데서 숨죽여 살아갑니다. 아이위해 엄선만한 곳에서는 눈앞에 포식자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그 주변에 서늘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유아오라니 부족 사람들을 다른 아마존의 어떤 부족들보다도 더욱 특별하고 예민하게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알리는 가장 무서운 경고의 신호는 때로는 요란하게 울부짖는 짐승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방의 모든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기이하고 무거운 침묵입니다. 즐겁게 지적 위대한 새들이 갑자기 입을 굳게 다물고 시끄럽게 울어대던 숲속의 벌레들이 일제히 울음을 멈추며 거대한 숲 전체가 돌연숨 막힐 듯이 고요해질 때 그들은 무언가 아주 끔찍한 위협이 자신들 곁으로 소리 없이 바싹 다가왔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들의 거친 세상 속에서는 완벽한 침묵조차도 아주 강력하고 분명한 생존의 경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아오라니 부족 사람들은 마치 현대인들이 책 속에 적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가듯이 숲이 조용히 전해주는 미세한 흔적들을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들은 흙 위에 아주 희미하게 찍힌 발자국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발밑 흙의 축축한 습기를 섬세하게 느끼며 사나운 포식자들이 주로 어느 길을 따라 은밀하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포식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먹잇감들이 먼저 어디에서 당황하며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이러한 놀랍고도 경이로운 생존의 지혜를 결코 딱딱한 학교나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졸졸 따라다니며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 대자연의 미세한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법을 매일같이 몸소 체험하며 깨우쳤습니다. 그들이 가혹한 숲에서 생존을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들, 또한 바로 그 거친 숲의 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아주 단단하기로 소문난 콘타나무를 정성껏 갈고 닦아서 만든 긴 창은 마치 짐승의 날카로운 발톱처럼 강력하고 튼튼합니다. 입으로 강하게 불어서 날리는 작은 다트의 뾰족한 끝에는 사냥감의 힘을 서서히 무력하게 빠지게 만들면서도 훗날 가족들이 그 고기를 안전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마법 같은 큐랄의 독이 듬뿍 발라져 있습니다. 우아오라니 부족 사람들에게 사냥이라는 행위는 단순히 뛰어난 육체적 힘이나 빠른 달리기 실력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늘을 찌르는 듯한 완벽한 정확성과 끝없는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모든 생명들이 숲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포괄적인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매우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입니다. 그들은 또한 조상 대대로 핏줄처럼 물려받은 자신들의 소중한 영토를 지킬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매우 사납고 맹렬하게 싸우는 긍지 높은 용감한 공동체로도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탐험가들의 기록들은 그들이 거대한 숲과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게 연결된 채 살아가고 있어서 마치 거대한 숲과 한 몸인 것처럼 결코 분리해낼 수 없으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명령을 극도로 꺼리고 누군가 자신들의 신성한 땅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는 피를 흘리며 아주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아오라니 부족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가장 거대하고 심각한 위협은 더 이상 숲의 제왕인 무서운 제규어나 밀림 속을 배회하는 사나운 야생 동물들이 아니라 바로 끝없는 탐욕으로 무장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무자비한 대규모 석유 채굴 작업과 쉴 새 없이 나무를 베어 넘기는 삼림 벌차에는 그들의 광활했던 숲의 면적을 무참히 깎아내리고 영토를 산산조각 내고 있으며,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눈을 감고도 익숙하게 누비되어 온 사냥의 경로들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끔찍한 위험의 종류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아오라니 부족 사람들이 이 가혹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본질적인 생존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치명적인 위험이 코앞에 닥쳐오기 전에 평소와는 다른 아주 미세하고 이상한 징후들을 귀신같이 먼저 알아차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이게어대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숲에서 진정한 생존이란 언제나 위협이 눈앞에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훨씬 전에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조용히 대비하는 지혜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